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의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면 1단계로 그 요건에 해당이 됐느냐 안 되느냐, 직무 수행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다쳤느냐 안 다쳤느냐, 이것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그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요건 해당이라고 하고,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건 비해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이 해당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다쳤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다쳤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다쳤느냐라고 해서 이제 신체 검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1급에서 7급까지 해당이 되면 그 해당 급수에 따른 이제 보훈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단계에서, 그러니까 1단계에서 요건이 비해당이 되거나,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등회 판정을 받는다거나, 1급에서 7급에 해당하지 않는 등회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전부 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하는 등으로 불복 절차를 이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친 것이 아니고 사망한 경우는 신체 검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1단계에서 이 사망의 원인이 직무 수행을 하다가 다쳤느냐, 직무 수행을 하다가 사망했느냐, 사망한 것이냐 아니냐, 이 원인이 직무 수행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직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냐 보훈보상 대상자냐, 이 갈림길, 이것이 이제 갈리는 길인데, 직무 수행 중에 다쳤다라고 하는 이 직무라고 하는 것도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재산, 생명 보호, 뭐 이러한 것과 직접적인 직무 수행을 하다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이죠.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이고,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이지는 않은 직무수행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보훈보상 대상자의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상위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이냐 보훈보상 대상자이냐, 그 요건이 그 요건을 이제 구분하는 그 기준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냐, 직접적이지는 않은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다쳤느냐, 상해를 입었느냐, 이렇게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이제 여기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 비해당이 이제 된 겁니다. 비해당이 됐더니 행정심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불복해서 소송을 들어가서 1심에서는 패소했고요, 2심에서는 승소한 건데, 그 논리를 한번 논리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법원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 병사도 보훈 보상 대상자라고 큰 제목을 잡았고요. 내용을 보시면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를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 고법 20입니다. 대구 고법 행정 1부는 해병대 복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A 병장의 유족이 대구 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그러니까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의 비해당이라고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고가 졌습니다. 이게 1심이죠. 원심. 네.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2005년 해병대에 입대한 A 병장은 제대를 앞둔 2007년 11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05년에 해병대에 입대했는데 이 병장이
언제 사망에 이르게 됐냐면 전역을 얼마 안 두고 전역을 이제 앞두고 나서 2007년에 11월에 이제 이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유족들은 대구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구 보훈청이 이 A 병장은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이 원인이 돼 사망하거나 그 밖에 직무수행 등이 인과관계가 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훈보상 대상자 재사망 군경이죠. 여기선 여기선 사망했기 때문에 그 재사망이고, 만약에 다쳤다라고 하면 재해부상 군경입니다. 이제 보훈보상 대상자의 재해사망 군경과 재해부상 군경이 있는 거죠. 보훈보상 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그래서 대구보훈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A 병장은 국가수호 또는 안전보장, 국가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돼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이 국가유공자에 관한 것이고, 그 밖의 수행 등이 인과관계가 돼. 이것이 뭐냐면 국가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접적인 것은 아닌, 직접적이지 않은 직무수행, 이것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사망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이든 보훈보상 대상자이든 전부 다 인과관계가 필요하죠. 내가, 당사자가 다쳤거나 또는 사망하거나 그 원인은 전부 다 직무수행 중을 원인으로 해서 그렇게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직무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직무수행이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이고,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재산 생명 보호와는 직접적이지는 않은 직무수행이라고 하면은 보훈보상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족들은 소송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고 병장이 되고서도 후임병 대신 훈련에 참여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업무 하중에 따른 스트레스로 양극성 장애와 같은 질환이 발병 악화한 만큼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심 재판부는 A 병장에게 정신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자해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과도한 업무, 과도한 이제 직무상,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가 없고, 1심에서는 핵심은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것을 유족 측에서, 원고 측에서 주장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전역 직전에 극단적 선택을 한 점, 제대하기 바로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직무수행이라기보다도 이제 전역을 하면 그 전역한 이후의 생활, 그러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전역과 관련한 생활 변화가 환경적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심에서는 이 환경적 이런 스트레스를 업무적인 것 때문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전역 직전, 이 시점이 전역 직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역하면은 어떻게 생활이 뭐 전역에 대한 했을 때 이제 뭐 두려움 내지는 걱정 내지는 뭐 미래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것,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환경적 스트레스, 그러한 것들이 환경적 스트레스로 적용한 것이지 현역에 있을 때의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1심에서는 이제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소심에서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2심에서는 군 생활 중 구타, 인격 모욕적인 폭언, 욕설 등 가혹 행위를 당해. 일단 여기서는 뭐냐면, 가혹행위를 당해, 이거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입증.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그 헌병대, 그 구 헌병대죠. 지금은 이제 군사경찰, 그 중유 사건 보고서라든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입증, 이것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겪었다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되고, 이로 인해서 정상적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현저히 저하된 상태.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지에서 내가 자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인식 능력이라든가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거죠. 왜 저하됐냐면, 가혹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현저히 저하된 겁니다.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가혹행위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전부 다 병영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병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활 범주가 없었다면 이런 것은 이제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복무의 차원인 거죠. 복무의 차원. 그래서 군 생활 중에 이러한 구타 및 가혹행위, 폭언, 욕설 같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서 정상적 인식 능력이라든가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자해를 해서 사망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한 거에는 직무하고 관련이 있다. 직무상으로, 그러니까 구타 및 가혹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직무상 스트레스를 이제 겪었고, 이러한 스트레스, 직무상 과도한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제 자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각 단계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여기서는 이제 상당 인과관계설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것을 이제 적용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이어서 망인이 건강한 상태로 해병대에 입대했고, 건강한 상태로 해병대에 입대했기 때문에 입대 전에는 뭐 건강한 거죠. 정신적인 어떤 정신병적 증세 뭐 이런 것이 이제 없었던 거죠. 입대 전에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무 중에 경험한 구타 및 가혹행위 등 환경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해. 복무 중에 경험한 구타 및 가혹행위 등 환경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해. 그런데 1심에서는 여기서 이제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전역 직전에 극단적 선택한 점을 이제 고려하면 전역과 관련한 생활 변화, 업무가 아니고 전역과 개인의 사적인 전역과 관련한 생활 변화가 환경적 스트레스 작용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2심에서는 복무 중에 경험한 구타 및 가혹행위, 이것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해가지고 그 A 병장 망인의 정신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그 2심 재판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로 인해서 정신적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지가 아니고 자기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해를 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서 과도한 스트레스, 그로 인해서 사망, 이 사회는 전부 다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무 중에서 이 구타 및 가혹행위라든가 이러한 것을 이제 피해를 입은 그것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직무상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이 인정이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주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접적인 직무수행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일반적인 병영생활 내에서 이루어진 어떤 업무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심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2심에서는 인정이 됐는데 결국은 이것은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핵심적으로 어떤 구타 및 가혹해가 있었다라는 것이 일단은 입증이 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 이거를 입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거든요. 극심하게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겪었냐 안 겪었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겪었다. 이런 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최대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또 동일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 또는 직무상 스트레스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현재까지는 적어도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증의 노력을 이제 최대한 입증의 노력을 하는데 몰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